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미국 CPI가 발표됐죠. 근데 그 충격이 그대로 미국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3.5%나 빠지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일요일 날 밤에 미국 선물까지도 좀 비틀거렸어요. 힘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연중 코스피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그냥 한마디로 털썩 우리 시장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1.7%가 넘게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당연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도 위에 섰었고, 개인들만이 사는데 이제 개인들도 주로 이제 저가 매수죠. 그래서 그런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턱없이 힘이 없었다. 오후가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증가하자 이제 코스피가 아주 권투 선수로 말하면 강한 펀치를 맞은 것처럼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가파른 하락에 따르는 이제 튀어오르는 반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5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2,187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6,686억을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전혀 방어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2,504.57포인트까지 지수가 이제 밀려 내려갔습니다. 퍼센테이지는 3.52%. 그 하락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 당시부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매도는 오후 들면서 잠시 멈칫하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플러스 매수로 이제 돌아서기는 했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끝에 산 거는 진짜 너무 빠지니까 싸게 산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코스닥에 많이 나타나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신용이 1조 늘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 주로 이제 많이 걸려 있는데, 코스닥 쪽에 그런 이제 신용 물량들이 매물을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좀 받아간 거 아닌가. 그래서 무너지는 지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끝에 좀 사들어와서 43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04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 개인만 26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828.7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무려 4.72%나 진짜 충격적인 하락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전부 팔았어요. 맨 11번째에 있는 기아차만 19억 산 건데 이거는 샀다고 말할 수가 없죠. 기관은 산 게 이제 3개가 눈에 보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 13억 샀어요. 이건 큰 금액 아니고, 근데 이제 연기금이 94억을 그 중에 순매수를 한 거고, LG화학 115억 순매수했고, SDI 75억 순매수했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은 전부 팔았고, 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3개 종목, 그것도 그냥 큰 폭의 매수는 아니고, 이렇게 오늘 장이 끝났다. 장이 워낙 이제 큰 폭으로 밀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는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지만, 공물가에 영향을 받은
뭐 아시지만 대두, 사료, 비료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된 음식물 그 대두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5월에 곡물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또 2% 오르면서 그 곡물 가격 지수가 173.4포인트.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이게 왜 항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은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쪽도 이게 이제 곡창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심각한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작황도 나빠지고, 또 가뭄이 든다는 건 이제 목초지가 완전히 이제 그 폐해를 입으니까 당연히 이제 육류도 그거 먹고 자라는 이제 소 뭐 이렇게 육류, 이 사료 이런 가격이 계속해서 올려서 오늘 이제 그 대두, 사료, 비료 관련 주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자율주행 관련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빠르게 상용화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금액이 뭐 3,000원대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버킷 스튜디오요. 예,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그 공식적으로 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는 걸로 오늘 상당히 조금 전까지 보니까 상한가던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오늘 그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뭐 개별적인 종목이 오늘 얼마 올렸다 보다도 오늘은 이제 전체 시장이, 우리 시장이 완전히 병상에 두르너 버렸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얘기 이제 해보죠. 우리 시장은 그냥 뭐 이게 휘청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오면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뭐 애써서 일부러 좋은 쪽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뭐 원래 전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지만 이제 그 아주 병상에 두르렀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그냥 두르러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벌떡 일어나는 주사라도 놓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시장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외생 변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외생 변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그 시장을 보고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왜 서둘러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들어온 건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라리 이런 우리가 했던 상승이 안 맞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일부러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왜 그러냐면 우리 백만개미를 시청하는 당원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온 거죠. 그렇게 성급히 사시면 안 된다. 확인하고 사셔도 시간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약한 시장이라는 게 오늘 이제 여실히 드러났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강한 게 빵 하고 떨어졌으니까 탁 하고 튀어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강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튀어 오르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데리케 바운스보다 더 나쁜, 더 약한 반등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그동안에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느냐 그랬는데, 시장이 뭐 그랬었잖아요. 지금 11개월, 12개월 거의 다 되게. 왜 사라고 안 하느냐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린 게, 제가 왜 그 재작년에 백만개미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주식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땐 그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제가 40몇 년 동안 증권 시장에 있었지만 몇 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야 된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나 뭐 방송 이런 걸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지금 뭐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뭐, V자 반등 못하고, 뭐 이게 V자로 가는 척 하다 다시 W자로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누구도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시장을 평가하는 사람이 돈 잃으면 도와주거나 보태주거나 물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몇 번 없는, 일생에 몇 번 없는 기회인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거는 무조건 V자 반등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경제방송 앵커도 2년 동안 했고, 뭐 증권업계에서 40몇 년 있었고, 투자자문사 사장도 했고, 펀드 매니저도 했고, 제 나름대로 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그럼 뭐합니까? 나이 70 다 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 아닌데 싶어갖고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사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BBIG 뭐 그런 종목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구독하시고 막 10만 명이 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제가 그 시장의 나쁜 쪽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그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뭔 현금 비중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근데 또 지금 요새 보면은 또 사야 된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전 아직도 사야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보시고, 제가 왜 100만 개임을 시작했으며, 이 100만 개임은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요즘에 있는 이제 증시에 있는 제 후배들이나 이게 전투를 안 해봤어요. 10몇 년 동안 박스피라고 그래서 코스피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실제로 전쟁을 몰라요. 그러니까 군인 전쟁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갔다 온 게 몇 차례 되지 않습니까? 40몇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관성 때문에 지금은 또 계속 사야 된다 그러는 사람 천지가 돼버렸어요. 뭐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는 좋은데 시장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그럼 하나씩 그럼 좀 논리적으로 좀 짚어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뭐가 이제 우리한테 큰 거냐면 연준이에요, 연준. 근데 이제 저렇게 주말에 미국 시장 폭락하고 뭐 휴일 동안에 선물도 비실거리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이제 이번에 50bp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예, 발표되는 그게 75bp가 될지도 모른다. 먼저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나쁘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알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6, 7월은 우리가 겪기로 하고 파월 의장도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8월은 없으니까 9월에 얼마를 올릴 것이냐, 9월에 얼마 올리는 거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9월까지면 개인 투자가들은 세월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월인데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짧지만 또 보면 물려갖고 있을 때는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 변방에 있는 미국에서 허짓달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거를 씩뚱깍뚱 뭐 50bp, 75bp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연준도 몰라요, 지금. 연준도 상황 봐서 인플레이션 강도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거지, 연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연준이 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1년 전에 저기 인플레이션 2% 넘었을 때 자넷 옐런이 뭐니 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 돈을 푸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돈을 푸는 거는 초등학교 학생 시켜도 해요. 그거는 되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긴축이에요. 긴축할 때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어떻게 맞춰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나가 자빠지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2000년도, 2008년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샤워실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더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뭐, 뜨거워 이랬다가, 차가워 이랬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인류는 그걸 계속 반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니까 지금은 지극히 이걸 조심해 가야 되는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뭐 언제 이거를 제 생각에 그 연준이 9월 어떻게 됐지? 거의 이제 뭐 9월쯤 되면 시장이 더 떨어져 있거나 이건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 더 떨어져서 팔 사람 다 도망가고 다 팔고 살 사람 별로서 경쟁자가 없어서 진짜 그냥 싼 값에 주워야 되는 시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갈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우리가 뭐 75bp, 50bp 이러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이제 듣고 정보를 해야 되지만 그거 하나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면 이건 투자 망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패권 싸움에서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패권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냥 미국이 지원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당탕 뚝딱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았는데 러시아도 이번에 이제 잘못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꿎은 이제 사람만 자꾸 죽고, 그래서 원자재, 곡물,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뭐 뉴스 보내드렸지만, 뭐 터키 중재로 뭐 곡물 수출에 대해서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갈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왔는데 이것도 돼봐야 아는 거죠. 그 협상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그런 협상이 이게 힘겨루기인데 그럽시다 이러고 바로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때까지 이게 우리는 버텨야 되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1월 중간선거 점점 다가오니까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오히려 더 급하게 생겼어요. 바이든 대통령 인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느 나라든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뭐 대통령 인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렇게 스토리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패권 다툼 가끔 중국하고도 하지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얘네들. 이게 뭐 파워게임인데 쉽게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이미 발표된 그 무역 수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역 수지도 적자예요. 6억 6,600만 불 적자입니다. 예. 그러면 연누적으로 무역 수지가 138억 2,200만 달러 적자예요. 그럼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이제 경상수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상수지 적자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 제가 지난달에 그 더 칼럼니스트에 그걸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제 글을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백만개미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뉘앙스를 좀 거기서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했어요? 리플리 증후군 얘기했잖아요. 리플리 증후군.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듣는 거. 그런데 뭐죠? 우리가 복잡하지만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판별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경상수지다. 이렇게 거기 이미 써놨어요. 경상수지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날 확률이 적다. 그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북극성을 따라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선박 항해하던 항해사들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 제조 없으면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니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닌데 주가 오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손을 떠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밖에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 이코노믹 펀더멘탈 이런 거에 우리가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냥 1차 지지선이 2450 정도,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지표로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져야죠. 더 빠져야 되고, 만약에 그것도 무너지면 2300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최악의 상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 최악으로 계속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마음 한켠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제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나빠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닌 걸로 걸리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장이 위축될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최악의 상황까지 먼저 갔다 오는 게 투자할 때 편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으면 오히려 이제 속이 시원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팔면 손해 아닌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딱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0만 개민 당원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함께 이제 정신을 좀 차려 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냥 행동에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첫째, 그냥 떨어졌다고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현금 있는 거를 진짜 기묘하게 쓰셔야 돼요. 현금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주가가 빠져서 세일할 때 사십시오. 이따위 소리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이 여름인데 봄은 곧 옵니다. 이게 봄은 곧 옵니다가 추울 때 하는 얘기지. 지금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고장난 시계에 맞추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가가 지금 사면 결국은 먹습니다. 그 결국은이 뭐냐면 그 시간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이렇게 싹 감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투자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라면 확률이 적은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이제 프로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일부는 요건 완전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부 딱 사는 것도 돼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거는 이제 단타치기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 투자가는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가 이건 목숨 걸고 이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게 개인 투자가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함부로 팔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가 이제 투자를 망치게 되는데, 지금 팔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사야 돼요.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탁 팔고 떨어지면 탁 살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시장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식 있고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주식 있고 물린 거지만 물리면 어때요? 주식 있고 돈이 있는데 그럼 뭘 걱정을 해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시장이 바뀐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두 가지. 함부로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기다린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시장이 바뀐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뭐, 조금만 반등 오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뭐, 살 때입니다. 뭐, 싼 주식을 주워 담아서 뭐, 어쩌고 뭐, 인생에 몇 번 없는 뭐, 부자가 된 기회가 온다. 이따위 소리 믿으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가는 안 깨지는 게 최고지, 이게 무슨 대박이 목표로 삼으면 그대로 쪽박으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반백부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니어들 전문 채널이라 그냥 뭐 가끔 생각날 때 영상 하나씩 올리고 그러는데 최근에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국민건강보험이 7월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식들한테 얹혀서 피부양자로 이렇게 얹혀가지고 의료보험료 안 내고 지내던 분들이 이번에 그 조건이 빡빡해져서 아차 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미리미리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법령 보고 바뀌는 거 보고 유튜브 보니까 뭐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브런치 카페 하는 식으로 PPT 영상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올려놨거든요. 제 느낌엔 제 설명이 제일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랬더니 갑자기 많이 막 조회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곧 은퇴했던 분들이나. 예. 자, 장 이렇지만 늘 시장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예. 저는 내일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